각자 어디에서 강의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태풍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화학 2에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10장부터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10장 기체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기체 여러 가지 물질의 상 중에서 기체를 가장 먼저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 상에는 기체, 액체, 고체 이렇게 세 가지 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기체를 가장 먼저 배우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기체를 보면은 기체를 구성하는 입자, 뭐 원자가 될 수도 있고 분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원자나 분자들이 각기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행동하죠. 독립적인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체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장에 가서 액체, 그리고 그 다음 장에 가서 고체. 아마 제 기억으로는 11장, 12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순서로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럼 10.1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기체와 기체 압력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주제는 기체 혼합물의 특징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기체 혼합물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기체 혼합물이 무엇일까요? 예, 바로 공기죠. 공기는 여러 종류의 기체가 섞여 있는 기체 혼합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질소 기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20%를 산소 기체,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을 이산화탄소, 아르곤, 메테인 뭐 이런 기체들이 채우고 있죠. 그래서 공기가 대표적인 기체 혼합물인데 이 기체 혼합물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균일 혼합물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두 종류 이상의 기체를 섞어 놓으면은 전체 공간에 걸쳐서 조성이 동일한 균일한 그런 혼합물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압축 가능성입니다. 기체의 부피의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변할 수 있죠. 우리가 여러분들 빈 페트병에 공기만 들어있을 때에 손으로 조금만 힘을 줘보면은 그 페트병이 쉽게 압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체가 압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기체 입자 사이의 거리가 아주 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빈 공간이 기본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 공간이 줄어들고 압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로 붙일까요? 네. 세 번째 특징은 기체 용기의 벽에다가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체 분자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은 자유롭게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용기가 있을 때에 이 기체가 안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충돌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충돌을 하면은 외부의 벽에다가 압력을 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압력이라는 말을 어렴풋이는 알고 있을 텐데 조금 더 엄밀하게 한번 정의를 해가지고 알아보도록 할게요. 압력은 그래서 기호로는 pressure의 P를 따서 이렇게 P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먼저 압력의 정의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특정한 단위 면적 A에다가 가해지는 힘 F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식으로 써보면은 압력 P의 경우에는 단위 면적 A분의 힘 F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뉴턴의 힘의 법칙 잘 알고 있죠. F는 ma 그 식을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M의 경우에는 그 물질의 질량이 되겠고, A는 가속도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를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힘의 단위는 우리가 뭐를 쓰나요? SI 단위로 뉴턴을 사용을 하죠. 뉴턴을 사용을 하고, 그럼 1뉴턴이라는 힘은 얼마만큼의 큰 힘인가? 이것은 바로 1kg의 물체를 1m/s 제곱의 가속도로 가속시킬 수 있는, 이 정도의 크기로 가속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압력의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압력의 단위는 우리가 파스칼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파스칼의 경우에는 얼마만큼의 힘이냐? 1뉴턴의 힘을 1제곱미터의 면적에 가할 때 생기는 압력을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SI 단위로 다 풀어서 나타내면은 1kg에 1, 제가 앞으로 단위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분수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지수 형태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덜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방법에 조금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압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지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에 의해서 생기는 대기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지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가 가하는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우리가 단위 면적, 지표면 1제곱미터당 여기를 차지하고 있는 공기의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를 알면은 대기압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지표면 1제곱미터를 차지하고 있는 그 위에 지구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에 여기 이렇게 1제곱미터를 취했을 때, 근데 이 위로 공기들이 쭉 차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공기의 무게를 전부 더해보면은 그것이 대략 1300kg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기압 P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P 대기 1제곱미터당 가해지는 힘 F로 계산을 할 텐데, 조금 넘어올게요. 1제곱미터당, 그러면은 힘 F는 질량 M 곱하기 가속도 G인데 여기서는 중력 가속도를 받고 있죠. 그래서 1300kg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1 m/s 제곱, 이렇게 해주면은 이것이 대략 계산을 해보면 10만 1000 파스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의 3승이 킬로로 바뀌어질 수 있죠. 접두사. 그러면은 이거는 101 킬로파스칼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지표면에 가해지는 공기의 압력이 대략 이 정도의 크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압력을 나타내는 다른 단위들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은주 밀리리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표기를 할 때에는 밀리미터 Hg, 그 수은 기둥의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은 기둥의 높이를 가지고 우리가 압력을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이런 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압력 P는
수은의 밀도 ρ 곱하기 수은 기둥의 높이 h 곱하기 중력 가속도 g, 이런 식이 있습니다. 수은의 밀도와 중력 가속도는 상수값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은 기둥의 높이에 따라서 압력 값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요만큼의 수은 기둥의 높이와 이런 수은 기둥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1번, 2번 이렇게 했을 때에 2번의 수은 기둥의 높이가 훨씬 더 높죠. 1번에 비해서. 그래서 2번 수은 기둥이 더 큰 압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은 기둥, 수은 주라고도 합니다. 수은 기둥의 높이를 통해서 압력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해수면에서 대기압을 측정을 해본 결과 수은 기둥 760mm에 해당하는 압력을 가진다. 대기압이 수은 기둥의 높이로 표현했을 때 76cm Hg 이렇게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조금 더 다른 단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될 단위는 또 우리가 아마 가장 자주 보게 될 단위인데요. 표준기압 AT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수은 기둥의 높이로 표현했을 때에는 760mm Hg가 표준기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1atm으로 삼을 겁니다. 근데 이제 수은 기둥의 높이 말고 만약에 파스칼 단위로 표현했을 때에는 1atm이 얼마 정도의 압력을 나타내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압력은 수은 기둥의 높이 곱하기 중력 가속도 g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수은의 밀도의 경우에는 알려져 있기로 1.3591 곱하기 10의 4승 kg per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지금 760mm Hg라고 말씀드렸죠. 미터 단위로 나타내면 글자가 너무 안 보이네요. 녹색으로 표현할게요. 0.76m가 되겠고요. 그럼 남은 중력 가속도 g는 9.8m per sec 제곱이니까 m per sec 제곱. 이렇게 하면은 이걸 다 계산을 해 보시면은 101,325 파스칼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표준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760mm Hg에 해당하는 값이고 파스칼 단위로 나타냈을 때는 101,325 파스칼이다. 그리고 뭐 한 번 더 나아가서 킬로파스칼 단위로 나타내면 101.325 킬로파스칼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될 단위는 바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1바의 정의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1바의 정의는 그냥 10만 파스칼. 그러면은 1바는 10만 파스칼이라고 했으니까 ATM이랑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보시면은 10만 1325 파스칼이 1ATM이기 때문에 10만 파스칼은 얼마가 될 거냐? 비례식을 세워서 풀어보면 0.986 표준기압 ATM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10.1절이 끝이 나네요. 그래서 넘어가서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예제 10.1입니다. 서로 다른 압력 단위들 사이의 변환을 한번 해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공식적인 고도가 8,848m인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서 대기압은 보통 265 mmHg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스칼 단위, ATM 단위, 바 단위로 환산을 하라는 문제네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워낙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잘 숙지를 해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식을 먼저 하나 써놓고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1표준 기압이라고 하는 것, 표준 대기압이라고 하는 값은 여러 단위로 나타냈을 때에 760mmHg, 그 다음 1atm, 그 다음에 101, 325 파스칼, 그 다음에 10만 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단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서는 265mmHg라고 하니까 이거를 ATM 단위, 파스칼 단위, 바 단위로 나타냈을 때 어떻게 바뀔 거냐, 이거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럼 먼저 ATM 단위로 한번, 그래서 mmHg에서 ATM 단위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65mmHg 이거를 mmHg를 ATM 단위로 바꾸려면 환산인자를 mmHg가 분모로 가고 ATM이 분자에 올라오는 이런 환산인자를 써야겠죠. 그래서 그럼 mmHg 날아가고 ATM만 남고 계산 결과는 0.349 AT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단위들의 변화는 사실은 굉장히 자명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스칼 단위로도 바꿔보시고요. 이거를 파스칼 단위 혹은 바 단위로 각각 이런 식의 환산인자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산해보시고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저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10.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2절에서는 이제 중요한 법칙들을 몇 가지 배우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기체들은 여러 가지 주변의 변수에 따라서 다양하게 모양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체들의 거동을 묘사를 하는 것을, 다양한 법칙들을 10.2절에서 배우도록 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기체들 중에서 특히 이상기체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상기체는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하게 될 기체 법칙들을 정확하게 잘 따르는 그런 기체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기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아이디얼 가스가 되는데요. 그 이상적인 기체다. 그래서 이 기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기체 법칙을 잘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체의 물리적 성질을 묘사하는 것에는 크게 네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압력, 앞에서 말한 압력 P가 있고, 부피 V, 그 다음에 온도 T, 그 다음에 기체의 양을 나타내는 몰수 N, 이렇게 네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법칙들은 이 네 가지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될 것이 보일 법칙입니다. 보일 법칙은 우리가 부피 V와 P 사이의 관계를 보는 것이고요. 그럼 이 네 가지 변수 중에서 두 가지 사이의 관계를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두 개의 변수, 온도와 몰수의 경우에는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겠죠. 그래서 const n t, 몰수와 온도는 constant
상수로 고정을 시켜놓고 부피와 압력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텐데 빈 페트병을 우리가 손으로 압력을 가해주면 부피가 줄어들죠. 그래서 그렇게 정성적으로 압력을 가하면 부피가 줄어든다를 넘어서 정량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압력을 2배로 해주니까 부피는 2분의 1이 되더라. 혹은 압력을 반으로 줄여주니까 부피가 2배가 되더라. 이런 식의 관계를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면 이렇습니다. 압력 P, 부피 이렇게 있을 때 압력이 1일 때 부피가 1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단위를 빼고 이렇게 됐었는데 압력을 2배로 늘리니까 부피가 반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압력을 4배 하니까 또다시 반이 줄었고, 그래서 쭉 해서 이렇게 압력을 10으로 했더니 부피가 1이더라. 그래서 이런 식의 반비례하는 반비례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말 그런 반비례하는지를 알아보려면은 x축을 p분의 1로 바꿔서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p분의 1로 바꿔가지고 그러면은 여기가 10분의 1, 4분의 1, 2분의 1,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0이 10분의 1에 대응되고 4분의 1 이렇게 대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보면은 1, 그 다음에 2.5 여기 5, 1 여기 10 여기 이렇게 돼서 그림이 조금 이상합니다만 이렇게 직선에 올라오도록 새로 그릴게요. 네. 자,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렇지 실제로는 정확하게 직선에 잘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의 관계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P분의 1.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부피 V가 P분의 1에 비례한다. 그래서 부피는 P분의 1에 비례한다. 또는 부피 곱하기 압력 PV의 값이 어떤 상수 K로 일정하다. 어떤 조건 하에서 몰수와 온도가 일정하다는 조건 아래에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두 번째는 샤를의 법칙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우리가 부피 V와 온도 T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4가지 변수 중에 나머지 2가지 몰수와 압력의 경우에는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온도를 절대온도 단위로 표현했을 때에 켈빈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얼마를 더해주면 되죠? 273.15를 더해주면 전환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관찰한 사항은 절대온도 기준으로 온도가 2배가 되면 부피도 2배가 되더라. 절대온도를 반으로 줄이면 부피도 반으로 줄어들더라.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절대온도, 켈빈 단위로 나타낸 온도와 부피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런 직선 형태가 얻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제 0이 되는 지점이고요. 그래서 그럼 이 그래프로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부피 V는 절대온도 T에 비례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또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T분의 V는 어떤 상수 K로 일정하다. 그 조건은 const NP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법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법칙은 아보가드로의 법칙입니다.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부피 V와 몰수 N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자연스럽게 나머지 변수
두 가지 PT의 경우에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기체의 몰수가 2배가 되면 차지하는 부피도 2배가 되더라. 몰수가 줄어들면 부피도 같이 비례해서 줄어들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부피를 몰수 단위로 나눠준 값은 어떤 상수 K로 항상 일정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const PT. 그럼 이 식이 말하고자 하는 또 다른 정보는 뭐냐 하면은 어떤 특정한 온도와 압력 아래 같은 T와 P 아래에서 동일한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서로 다른 기체들이 동일한 몰수를 가진다라는 것을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어떤 이상기체 1몰이 특정 조건 아래에서, 그러니까 온도가 0도씨 그리고 압력은 1기압이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은 이런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는 얼마일까라는 것을 역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22.414리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그 기체의 양이 1몰이라면 이런 조건 하에서 22.414리터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각각 그 기체를 묘사할 수 있는 그 물리적 변수들 PT, V, N 사이에 각각의 관계들에 집중해서 봤는데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 번에 모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3절 이상기체 법칙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어떤 식으로 변수들을 정리를 했냐 하면은 부피 V가 나머지 변수들과 어떻게 관계되느냐, 그런 식으로 전부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부피 V와 나머지 변수들 P, T, N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를 봤었는데 한번 정리를 쭉 해보죠. 보일의 법칙에 따르면 부피 V는 압력에 반비례하게 되고, 샤를의 법칙에 따르면 부피 V는 온도 T에, 절대온도 T에 비례하게 되고,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르면 부피 V는 몰수 N에 비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한 번에 다 모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례식이니까. 그래서 부피 V는 P분의 NT에 비례하는구나 라고 쓸 수가 있을 거고, 이 비례식을 우리가 등식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비례상수를 도입하면 되죠. 그래서 부피 V는 비례상수 R 곱하기 P분의 N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R은 비례상수인데 우리가 기체 법칙을 나타내는 비례상수라고 해서 기체상수라고 이름을 붙여주도록 하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식의 모양을 정리를 하면은 이상기체 법칙을 나타내는 식 PV는 nRT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P를 좌변으로 옮긴 것밖에 없죠. PV는 nRT.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상기체, 기체 입자들 사이에 어떠한 상호작용도 하지 않는 그런 이상적인 기체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 식을 통해서 변수들 사이에 관계를 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직까지 한 가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이 기체 상수 R의 값이죠. R의 값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상기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아보가드로 법칙 이야기할 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1몰의 기체는 0도씨 273.15 켈빈
그리고 1기압 조건 하에서 부피가 얼마라고 말씀드렸나요? 22.414L를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체 상수 R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값들이 다 있네요. 몰수 1몰, 온도 273.15켈빈, 그 다음에 압력 1기압, 부피 22.414L. 이걸 다 넣고 계산을 하면은 R은 NT분의 PV 1몰 곱하기 273.15켈빈 1기압 곱하기 22.414L.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0.082 리터 ATM 올 K라는 이런 값이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SI 단위로 나타내게 되면은 8.3145 줄 per 몰 K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기체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면서 표준 온도와 압력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표준 온도와 압력. 그래서 이거 표준 온도와 압력이라고 하는 거를 영어로 표현하면은 스탠다드 temperature and pressure, 줄여서 STP라고 부르는데요. 이 STP 조건이 어떤 거를 의미를 하냐 하면은 0도씨, 그러니까 273.15켈빈 1기압 조건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STP 조건 아래에서 뭐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0도씨 1기압 273.15켈빈 1기압이구나 라는 것을 아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예제를 두 가지 풀어보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0.4, 10.5 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 정도는 오늘 수업을 들으셨다면 꼭 풀 수 있으셔야 됩니다. 10.4의 경우에는 이상기체 법칙을 이용하여서 미지의 값을 구하라. 성인의 평균 폐 용량은 3.8리터이다. 그래서 V는 3.8리터이다. 폐 속에 공기가 몇 몰 들어있는가 N을 물은 거죠. 그러면은 폐는 1기압의 압력이고 정상 체온 37도C 하에 있다고 가정하라. 조건은 압력은 1기압이고 온도는 37도C다. 근데 우리가 이상기체 법칙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절대 온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37도씨면은 대략 한 310켈빈 정도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풀어보면 이상기체 법칙 PV는 nRT라는 식에다가 그럼 기체 몰수를 알고 싶을 때는 RT분의 PV로 계산을 하면 되죠. 그래서 압력 1기압, 부피 3.8리터, 그 다음에 기체 상수 R의 경우에는 0.082 리터 ATM 몰 K 곱하기 310 켈빈. 이렇게 해서 쭉 계산을 하면은 얻어지는 값이 0.15몰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제 10.5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기압에서 9.5기압으로 공기 혼합물이 압축된다. 그 초기 상태, 초기 압력의 PI의 경우에는 1.0 ATM이었는데 이것이 파이널 압력 PF는 9.5기압까지 압축됐다는 거네요. 압축되지 않았을 때의 실린더 부피 VI 초기 부피가 410ml라고 했을 때에 완전히 압축되었을 때 VF는
값이 얼마냐 이걸 물은 거죠. 지금 이 식을 보시면 그러면은 PV는 nRT에서 그 기체 몰수 바뀌지 않았죠. n 값 일정하고 기체 상수 r 값 일정하고 그 다음에 기체의 온도 T도 일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어떤 하나의 상수 K로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결국 이 식으로부터 PV는 어떤 상수 K와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PI 곱하기 VI 초기 조건의 값이나 나중 조건 PF 곱하기 VF의 값이 어떤 상수값 K로 똑같아야겠죠. 그러면 우리는 VF 값을 VI 곱하기 PF분의 PI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값들을 전부 대입하면 410ml 곱하기 9.5 atm 곱하기 1 atm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43ml라는 것을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퀴즈를 한 가지 내드리려고 하는데요. 넘어가서 우리 교재 399쪽에 아래쪽에 있는 연습 문제 10.7과 10.8을 풀어가지고 LMS 상에 1주차 과제함에다가 답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10.7 답이 1몰, 10.8 답이 2atm 이런 식으로 풀어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태풍 이미 거의 다 지나간 것 같긴 하지만은 그래도 조심하시고 다음 수업까지 이렇게 비대면으로 한 다음에 11장 강의부터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